안녕하세요. 승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손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손절 참 하기 쉽지 않죠. 누가 얘기하면 듣기도 싫고,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될 위치야 또 안 해야 될 위치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해야 될 위치, 안 해야 될 위치는 다음에 한번 영상 찍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갖고 있던 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데 그때 피해야 될 여러 가지 한번 생각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죠. 이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지금 원체 잘 나가기 때문에 보시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큰 상승세와 함께 정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70원 하던 주식이 지금 거의 43,000원대, 3월 달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예전에 제가 이 대부 시스터들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손절도 치고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지금은 없는데 문득 대부 시스터즈 영상을 찍고 나서 저번에 찍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나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대부 시스터즈는 14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4년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우하향의 길을 걷습니다. 20년도 4월 달까지 걷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엄청난 급상승을 보였죠. 자, 이 기간이 14년도부터 21년도,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7년째인 거죠. 자, 7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주식에 장기 투자 좋죠. 장기 투자하신 분도 좋고,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스윙 투자는 스윙 투자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단타 역시 단타 하시는 분들만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어떤 기법이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만의 각각의 훌륭한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주식을 초보 시절, 그러니까 뭐 1, 2년 안 돼서 이렇게 한참 이제 못 모를 때죠. 그래 놓고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장기 투자의 개념도 없고 스윙 투자의 개념도 없고 뭐 단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느 위치 어느 자리가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였었는데 이때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보게 됐어요. 자, 데브시스터즈가 14년도 10월 달에 상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종목 이제 눈에 띄게 보게 됐는데, 이렇게 12월하고 15년도 1월 달에 급등을 하게 돼요. 이때 저가 대비나 29%또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뇌동매매를 하게 되죠. 자,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서 이 고점에 여기서 딱 물리게 됩니다. 자, 물리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좀 정리가 돼서 손절이란 개념이 있고 또는 자금 계획 같은 게 있었으면 큰 타격이 없었는데 여기서 다 들어가게 되죠. 돈을 다 들어가게 되고 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안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차트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15년도 2월 달에 이 주식이 고점에서 갑자기 급락을 해요. 자, 떨어집니다.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이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음, 떨어졌으면 떨어질 때는 아무런 사실은 생각 없이 손절이라는 게 나간다는 게 지금 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주식이 급등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쫓아서 내동매매를 해놓고 막상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급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갑자기 데브시스터즈가 어떤 회사인지 찾게 되고 또 뭘 하는 회사인지 보게 되고 갑자기 이 친구의 재무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면서 여러 가지 막 경로를 통해서 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내동매매 만약에 매수할 때는 그런 걸 찾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올라가 쫓아가서 놓고 막상 물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물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면서 더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를 매수하고 나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 종목에 찾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게임주라는 걸 알았죠. 하다못해 게임주라는 거, 게임 관련주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순간 급락해서 몇 프로 먹고 오려다가 말 그대로 심하게 물린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앞으로는 게임이 대세겠지. 다 집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 게임을 하고, 게임 산업은 너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야. 보통 정보를 보니까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좋아 보이고 또 시장에서도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이니까 버티면 제자리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방어를 시작한 거죠. 즉 방어 기제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이 종목에 대한 좋은 면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간 잠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쭉 올라간 적이 있는데 데브시스터즈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신청을 해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주가가 순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갑자기 재물을 또 찾게 돼요. 데브시스터즈의 재물은 어떤 상태일까 하고 이렇게 또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또 좋아요. 아, 돈이 많으니까 더더욱 괜찮겠지 하고 다시 버티게 됩니다. 그때도 손절 안 하고 버티게 되죠. 근데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주식이 옆으로 가는 거엔 좋은데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요 당시에 또 이렇게 밑으로 이제 줄줄 흐르다가 이때는 이제 흐른 것까지는 몰랐고 요렇게 옆으로 가는 몇 달이 있었는데 아, 이런 걸 사람들이 박스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있겠지라는 이제 또 이런 상상을 해요. 아, 주식이 어차피 좋으니까 박스권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크게 간다는데 역시 게임 산업이고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한번 더 기다려보지 뭐. 어차피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어차피 박스권을 누가 돌파하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자, 더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년도 1월달에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옆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박스권이라는 이 자리를 이제 강하게 이탈하게 되죠. 자, 언제냐면 이제 16년도 10월달 이때만 해도 벌써 15년도부터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제 이 종목에 대해 끙끙 앓고 있죠. 근데 이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하긴 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박스권을 깼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매매는 기본적이죠. 박스권 매매 이탈하면 손절. 당연하죠. 이렇게 쭉 밀리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뭐 다 끝난 거죠. 여기서 고점에서 몰렸는데 공부는 끝내놨는데 자사주 매입을 해도 안 되고 박스권도 이탈했으면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아웃인데 여기서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어차피 난 장기 투자자야. 주식 장기로 들고 있으면 다 돌아 나간다는데 난 죽어도 손절 못 쳐. 어차피 장기 투자고 주식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데 장기 투자하면 되지 뭐. 충분히 몇 달이면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즉 결국은 다 손절 쳤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손절을 쳤는데 가끔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게 돼요. 많은 핑계를 대는 거죠. 살 때는 여러 가지 공부를 안 하고 뇌동매매를 하게 사게 되고 순간 올라가고 잠깐의 정보 뭐가 어떻다라는 순간 정보를 듣고 딱 주식을 삽니다. 근데 그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른 듣기 싫은 소리, 차트가 깨졌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고 박스권을 이탈했으니까 매도가 맞는데 또 박스권을 이탈하다 잠깐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정보도 분명히 나쁜 정보도 같이 들릴 건데 나쁜 정보는 다 한쪽으로 거스르고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손절을 감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손절 안 했더라면 이 친구를 들고 16년도 11월 달부터 제자리까지 오는데 21년도 2월,
15년도부터 따지면은 16년도, 21년이니까 거의 6년에서 7년을 이 종목 하나에 몰빵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치명적인 실수는 주식에 자존심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을 매수해 놓고 조금 올라갈 때 주위에 자랑 비슷한 거라죠. 나 몇 프로 먹고 있다 올라간다. 그냥 떨어지면, 그래서 누군가가 야, 주식 떨어졌는데 그러면 올라갈 거라면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급락하게 되면 야, 어차피 나 장기 투자하는겨. 주식이 장기 투자자면서 나름 핑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투자라는 걸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 떨어질 때는 그거에 대한 떨어진 이유가 있긴 있겠죠. 또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같이 나와요, 그 뉴스가.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중요한 자리를 깼다거나 이탈할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 때 발빠른 손절은 엄청 중요해요. 사실 이 시기에서만 보면, 제가 월봉 바닥 얘기를 많이 하죠. 월봉 하단에 섰을 때가 되게 좋다고. 자, 이 월봉에서 이 시기만 보면 이게 바닥인지 상승인지는 모르죠. 절대로 지금 고점에 있는 건지, 오히려 상장 대비 8만 원짜리가 이때 왔을 때는 저가인 22,000원대니까 엄청 싸 보이는 거죠. 월봉에서 봤을 때. 그러고 저점인 것 같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무너진 거죠. 주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우하향을 탄 거죠. 저 시기에는 몰라요. 지금 다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지, 저 시기에 제가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도 고점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는 굉장히 싼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도 가끔 몇 분들은 또 이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고, 또 가끔 먹기도 하고 단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 결국 저 고점 8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진 거였냐면, 이때 이 3,8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기에 다 팔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 급락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여기서 느낀 건, 손절에 대한 중요성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떨어지고 급락할 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거기서 갑자기 내 중 없던 난 이제 장기 투자자야, 원래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야 라든가, 또는 이 주식은 분명히 손절을 쳐야 되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아, 잘못됐다, 이건 뭔가. 그렇지만 거기에 방어 기제를 펼치고 물타기를 심하게 해서 더 큰 이제 물량이 2배로 실려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바로 돌아 나가는 것도 있고 상한가 가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손절을 못 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해진 가격이 있고 정해놓은 타임이 있다면 손절이 맞습니다. 손절이 맞고 정확하게 매도 매수 기준을 지켜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바로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또 더 하나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이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을까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0%의 정답을 얻어내려고 하려죠. 주식에 100%의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100% 정답의 기술이 있는 차트의 기술이 있다면 세상엔 주식으로만 부자 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주식 투자자의 거의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들 실패 안 하는 거 아니죠. 성공 확률이 10%, 나머지 분들이 거의 실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법만 알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갖다 붙이면서 이유를 대고 손절을 안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요. 또 분할 매수, 분할 투자도 좋죠. 이 분할 매수, 분할 투자도 좋은데, 그 종목이 잘못됐을 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시간 날 때 이 재생 목록 중에 이제 그 주식 강의 그 재생 목록인데 거기 하나하나 채워놓을 건데,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틀린 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상당히 차이가 있답니다. 어쨌건 오늘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저도 했던 실수고, 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하락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락입니다. 수급 주체가 안 좋아진 거죠. 이주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결국 의미가 없고, 거기에 자꾸 내 생각에 좋은 생각만 갖다 붙여서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